6월 28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표 호조와 연준 인사들의 양적 완화 지속 발언 등으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77% 오르며 6거래일 만에 15,000선을 회복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2%, 0.76%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3일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 경제 지표 개선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영국은 1.26%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63%, 0.97%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6천 건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9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2주일 전에 35만 5천 건보다 줄어든 것이지만 34만 5천 건이었던 시장 전망치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한편 5월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는 6.7% 상승한 112.3을 기록하며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출구 전략 우려로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장기 모기지 금리가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주택 경기가 감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4.46%까지 급등하며 한 주 만에 0.53%포인트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는 간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연출됐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3% 가까이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때문에 코스피가 1,800을 그리고 코스닥은 500을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자 해지라고 해야 할까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해서 매수하면서 삼성전자가 6%대로 반등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IT 부품 업종들이 큰 폭으로 약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마감된 미국과 유럽 또 올랐습니다. 4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이 좋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시장 달래기성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다시 한번 국내 증시 금요일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세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알아봅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합니다.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받아봅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금요일 이상로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다시 15,000선을 회복했고요. 주요 요인은 경제 지표가 좋았다는 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시장 달래기였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을 상당히 걱정을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어제 큰 폭의 반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과연 또다시 3일 연속 적산병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걱정들을 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0.7%가 오르는 그런 모습 자체가 좀 연출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보일 수 있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더 한층 높아진 부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경제 지표가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긍정적인 발언이 좀 이어졌었죠. 그래서 좀 더 무게를 둔다면 지금 경제 지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애틀랜타 연방은 준비은행 총재라든지 아니면 뉴욕 연방 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제롬 파웰 연준의 이사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양적 완화라는 거는 시기 자체를 의논하고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 경제 회복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빨라졌다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 자체가 상당히 미국 증시를 크게 이끌었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 자체가 전부터 내용이 좀 좋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한번 보시다시피 상단에서 내려오는 이 21선이죠. 21선이 지금 또다시 맞닿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고점이었던 지금 15,000포인트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각수렴 형태가 지금 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수렴 형태 자체를 보다가 과연 다시 금요일 밤에는 돌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염려되는 게 좀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 금요일 날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항상 갭 상승을 동반한 상승을 해서 뭐 또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아니면 장중에 또 하락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틀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하는 전략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지표를 좀 더 살펴보셔야겠죠. 경제지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소비자 지출 자체가 0.3%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 자체가 늘었다는 것은 경기 소비에 대한 회복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발생을 좀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성 지수라고 하는 픽스 지수 같은 경우에 17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긍정적이었고, 지금 우리가 주 상품들 시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금속 가격도 있고 농산물 가격도 있고 원유 가격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원유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0.3%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나온 반등이니만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지금 보시면 금값 같은 경우에는 1.48% 또다시 하루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11달러 60센트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다만 우리나라 증시와 가장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구리 가격이죠. 바로 돈 가격인데, 돈 가격은 지금 0.3%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어느 정도 소비가 지금은 살아나고 있다고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머지 여타의 금속들, 비금속들은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경기적인 흐름 자체가 또다시 상승 모멘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원유 말고 농산물 가격 자체는 아직까지도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런 모습은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서 살펴보시자. 이런 부분 자체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기업들이 크게 이익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국내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못 받는 흐름 자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이런 부분은 실적 부분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마진 차익이 많이 남는 종목군 한 번 더 살펴보시는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어제장 반등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7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들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어제 6% 정도로 반등을 했잖아요. 더 궁금해지는 건 앞으로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대 지금 반등이 어제 나왔죠. 그래서 며칠 동안 반등을 해야 되는 걸 하루 만에 다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식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시청자분들도 하셨을 것 같고, 삼성전자로도 데이 트레이딩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두 번째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거는 유동성 장세는 아직까지도 풍부한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무섭다고 생각해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유동성 장세가 풍부하다는 것은 우리가 꼭 인식을 하시고요. 그만큼 자기가 추격 매수보다는 단가 눌림목에 공략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이 그만큼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외국인의 한 번의 매수세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개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이 어제 같은 경우에 95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95억이죠. 950억이죠. 950억을 매수를 했는데, 우리가 매수와 매도가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보시면, 매수 같은 경우에는 3,800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매도는 2,8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점이라는 거죠. 순매수라는 거죠. 순매수만 뜰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팔았던 외국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제 CS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모건스탠리에서는 매도세가 조금 더 연출이 됐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외국인 안에서도 팔고 사는 세력들이 나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순매수가 떠 있다는 것은 좀 더 팔았던 외국인보다는 샀는 외국인이 많다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안에서도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을 할 때는 오늘 어제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또다시 급반등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추가적인 손바뀜 자체가 이루어지면 좀 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130만 원대를 크게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그냥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의 주인공이 아닌 조현이었구나라는 이런 관점으로만 그냥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만 원 밑으로는 어느 정도의 과매도 구간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여실하게 증명이 됐죠. 그만큼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큰 폭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한번 위에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하고 다음에 기관 보유 수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자마자 주가는 곧장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주포라는 것이 절대로 기관이 주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을 볼 때는 이거 항상 기관보다는 외국인 움직임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니까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구나. 그렇게 인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 IT 부품 쪽에서 꼽아주셨다고 들었는데요. IT 부품 쪽을 더 유망하게 보시는 건가요? 자세한 종목 설명 오늘 시간 많이 지났거든요.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IT 부품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루멘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루멘스라는 종목은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아까 전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외국인이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움직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는 오르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고 파는 과정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기관의 움직임 좀 더 주목하시길 바라겠고, 루멘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LED 업황의 주인공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LED 업황 회복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60일선 하단에서는 좀 더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느 정도는 사주는 그런 매수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 좀 보였다고 좀 생각을 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증시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LED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00원 부근을 우리가 1,100원 부근을 매수가로 좀 대응하신 전략,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11,000원까지는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9,500원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신 전략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전 코너에서 했었는데 오늘 분석해볼 쪽이 바로 IT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사실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뭐 특별한 얘기를 할 만한 게 별로 없죠. 물론 뭐 다른 종목들의 상승도 상당히 눈에 네. 띄었습니다만은 역시 시장을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종목이 삼성전자고 IT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상승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IT 쪽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두 종목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도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상승이 약한 모습이었고 한 1%대의 상승만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급락했던 흐름을 반대로 이제 상쇄시키는 반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삼성전자의 하락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 공매도에 대한 설도 좀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배당 지분율을 좀 더 높여달라라고 이제 투자 수익을 높여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공격적인 매도를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 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애플이 이제 그 주가의 하락이 계속 나오자 투자자들이 성이 나니까 그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배당 수익률을 높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인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로서는 그 하락이 뭔 이유가 되었든 간에 하락이 나왔던 게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시장 영향력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앞으로의 반등은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급반등보다는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서 시간을 끌게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상승을 어디까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상승이 이제 하락의 절반 지점인 140만 원 그리고 과거에 1월 달에 저점을 한번 형성했던 가격이기도 합니다. 이 가격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중기적인 추세가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뜻하는 바대로 하향 추세를 이제 타게 될 것인지 이것이 결정 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들께서도 140만 원 돌파 여부를 잘 체크를 하시면서 넘지를 못하면은 추세가 꺾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꼭 매도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25일에 말씀해 주셨었나요?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받아보고요. 그 전일 추천해 주셨던 이지바이오까지 받아보겠습니다. 두 종목 다 지금 수익 중인 것 같은데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25일 날부터 제가 이제 시장이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하기 네. 때문에 이제는 주식에 대해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수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레버러지를 굳이 소개를 드린 이유는 시장 자체가 반전을 하더라도 개인들이 종목 선정을 잘못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꼭 잘못했다기보다도 순환매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수 자체는 급등을 하는데 그 상대적으로 내 종목은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보상 심리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반전을 할 때 내 종목도 좀 같이 강하게 반전을 해줘야 그래도 좀 덜 억울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반전 안 하면 참 이게 상황이 낭패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레버러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레버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지수가 오르는 만큼은 분명히 오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선택 자체는 옳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일단은 반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반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목표가는 11,500원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11,000원대에 근접하는 만원대 후반이나 11,000원대에 근접하는 그 가격대가 저항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 라인의 그 돌파가 시원찮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수익 실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좀 더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도 역시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그 올 상반기에 상당히 상승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아직까지는 고점을 형성한 적이 없다가 이제 처음 조정을 받고 낙폭 과대 때문에 4,500원권 정도에서야 하락이 멈춘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요 며칠 상당히 진행을 보면은 진행이 상당히 빠릅니다.
26일 날도 장중에 10% 이상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유지를 잘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시거나 또 심지어는 뭐 주가가 아직 매수를 못 하신 경우에는 주가가 눌림목을 줄 때 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이지바이오까지 AS를 받아봤고요.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한국전자 인증인데요. 예. 종목보다는 패턴에 좀 기인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는 아무래도 그 흐름 자체가 이때까지 견조하게 버텨주거나 하락이 덜한 종목보다는 좀 극단적으로 빠져버린 종목들이 아무래도 매수가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종목들이 그런 쪽으로 매수 포인트가 많이 잡혀지는 모습인데요. 이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그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법안 발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악재가 되는 요소가 아니었고 시장의 오해에서 비롯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수급 악화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미 상승하기 이전 수준까지 하락을 해버린 상태니까 차라리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을 우선 목표로 잡고요. 단기 네. 대응을 가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매수가는 2,450원에서 2,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750원, 손절가는 2,25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대응 종목으로 오늘은 한국전자 인증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예상하셨던 대로 코스피 급반등이 있었습니다. 3% 가까이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도 6%대로 급등을 했었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이어지겠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논하기에도 이르다라는 평가도 많던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때 어제 이제 주식이 이제 일목균형표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저께 이제 그 구름 변곡점이 있었어요. 그저께 이제 구름 변곡점이 있어가지고 주식이 반등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이 여러분 보다시피 정확히 보름 후에 있습니다. 보름 후에 이제 변곡점이 있는데 주가가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2부 이전에가 빚내 사세요라고 했는데요. 일단 기준선의 저항이 이제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항이 스팬 1,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까지 이렇게 이제 변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장 자체는 한번 뭐 짧은 조정이 밑으로 있을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주식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예,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삼성전자가 481일평에서 킹계가 올라옵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또 301일평이죠. 301일평에서 지지와 저항 이 부분을 뛰어넘느냐 안 넘느냐, 301일평과 221일평 이 중심선을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 이런 거 볼 때 여기서 이제 계속 저항대에서 주춤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또 중심선 저항 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를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증시가 계속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운데 이제 그거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중국 증시만 만약에 안 빠진다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때 이제 삼성전자와 중국 증시를 한번 보는 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 증시만 안 빠진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국 증시 특히 이제 2,000포인트가 중국 증시도 굉장히 우리나라와 똑같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2,000포인트 부분을 뛰어넘느냐 안 뛰느냐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뛰어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함부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쨌든간 상승폭에 38% 조정받고 정확하죠. 38% 조정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인데 21일 평이 다였어요. 그래서 20분 다인 부분에 대해서 20분 다해가 저항받지만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쉽게 무너지는 그런 자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 글로벌 증시에 상해 증시 빼놓고 중국 증시 빼놓고 나머지 증시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증시가 서서히 이제 호흡을 맞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장 자체가 어제 이제 예유상률은 너무 큰 폭으로 상승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오늘 숨고르기가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단 11일평의 안착을 한 후에 주가가 모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열 때 여러분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역배열 때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간 장은 한번 되돌리고 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보라색이 301평인데 어쨌든 301평까지는 주식은 힘차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호흡을 맞춰 하나 둘 간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악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때부터 이제 반등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스닥은 조금 예상에 틀려요. 코스닥은 어제부터 아마 300일의 병저항을 어제 받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변곡점이 좀 남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를 보면 변곡점이 한참 더 남았습니다. 남았다는 것은 코스닥 자체가 지금 자리에서 계속 횡보할 국면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코스닥은 기대보다는 짧게 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닥 종목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사라. TM하고 실적이 사는다. 코스닥도 어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종목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물론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원화가 지금 항시 1,100원 이하가 이제 주가가 살아났는다 이렇게 원화가 요즘 계속 1,150원까지 강세를 너무 강세 보이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일본 증시도 꼭 한번 보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은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똔똔 있으니까 찾는 가격대 전후에서 치열한 공방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기관이 7천억 외국인이 1조에 아직까지 크게 걸지는 않아요. 크게 걸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 방향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쭈쭈쭈하지 않을까 하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선물의 미결제 약정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또 아직까지 11만 개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리스크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이번에 이제 주가가 여러분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한 15포인트 빠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선물이 불가항력 부분은 당시 주가가 상승할 국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서서 이제 BLW가 줄어드는 모양이죠. BLW가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장 자체는 추가적으로 반등한다. 그렇지만 반등이 어제 시원하게 나왔지만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어제 시원하게 나온 이유는 제가 어저께죠. 개입을 메울 것입니다. 개입 메우고 지금 이제 또 매물대 있고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에서 주춤주춤하는 모양을 보이고 이 자리에서 보이고 제가 오늘 저녁 9시에 수익을 말하다 해서 어제 반등한다고 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수요일 날 전에. 그래서 상세한 시황은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밤 9시 하니까 그 자리에서 보시면 상세하게 여러분이 꼼꼼하게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상위 100개 종목을 보시면 우량주와 실적주들 골고루 사고 있는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종목이 별로 없어요. 거의 코스피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조금 사셔야 되고 지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언더슈팅 했죠. 언더슈팅 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 피벗으로 봐서 여러분 가장 핵심이 일단은 쭉 눈에 보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뭐 먼저 말하기는 이러나 일단 여러분 지금 그 6월 7월에는 뭐 1940까지는 평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1940까지는 눈이 훤히 보이는 그런 장세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힘내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 볼 수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이제 추세 지수들이 다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PMF 차트라든지 PMF 차트가 이게 붉은색으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커 차트도 붉은색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화이팅 해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자리는 복지 부동 자리다. 추매는 아직까지 좀 더 기다리시다 복지 부동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삼성전자와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이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예상 밖으로 강한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은 숨고르기가 예상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단 추세를 돌리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완만하게 시장은 한 단계 상승하지 않을까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석 소장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CJ 시푸드입니다. 1976년 3호물산으로 설립되어 3호 어묵 등의 제품을 출시하며 수산식품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CJ 시푸드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백화점 및 할인점, 유통을 확대하고 있으며 급식 전문 업체로서 CJ 그룹과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129%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CJ 제일제당으로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돌리는 시점입니다. 보유 기간은 2주입니다. 매수가는 2,500원에서 2,7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200원입니다. 손절가는 2,400원입니다. 현재 CJ 그룹들이 검찰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CJ 그룹들을 거의 한 7종목을 보니까 거의 상승 추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CJ 그룹들을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마음 편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 시푸드도 이제 돌리는 시점이니까 여기서 소액중으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매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J 시푸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난 종목 AS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26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차인데요. 그날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어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5%대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제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거의 대박이었다. 엄청난 상승률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갔는데요. 어제 장중 5%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입니다. 예상대로 상승률이 좋은데요. 어제 장중 5.2%까지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계속 추세가 좋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보이는데요.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수익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수익 날 때 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부터 최명성 트레이스 센터를 제가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내면서 생존하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저 같은 많은 전문가들과 연구하며 토론하면서 이 시장을 헤쳐나가면서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강연에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에서 좌측 도로로 100m 정도 오시면 한성원 302호에 있는 좋은투자 SS에서 합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에 걸쳐서 두 번 하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오전 10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기법, 선물, 시황, 마인드, 추천주 등 다각도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6월 28일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입니다. 포스코엠텍을 꼽는데요. 페로실리콘 공장 위탁 운영 계약, 하반기 마그네슘 위탁 운영 재계약에 따른 관련 매출의 상승을 기대합니다. 고순도 알루미나 공장은 2분기에 가동하는데 이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5,000원으로 잡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을 꼽았는데요. 2분기 경기 침체로 실적 약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하며 온라인 채널과 해외 사업 고성장 지속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매수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29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이어서 신영증권인데요. 기아차를 꼽습니다. 국내 공장 주말 특근 정상화로 2분기 글로벌 판매 사상 최대치를 기대해봅니다. 매출로 인식되는 판매 감소 평균 환율 하락에도 신차 효과에 따른 ASP 상승으로 견조한 실적 달성을 기대해봅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8만 원 유지합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직하우스를 추천하는데요. 2분기 현재까지 베이직하우스의 중국 법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성장하며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신규 매장수 축소에 따른 비용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의 견조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23,0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은 롯데하이마트를 추천합니다. 2분기 롯데하이마트의 매출액은 8,8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매출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기 순이익 역시 전기 동기 대비 140% 늘어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2천 원으로 유지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자세한 전망과 대응 전략 알아보고요. 관심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HMC 투자증권 이강현입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일단 장기적인 추세로 전환됐다고 논하기는 이르겠지만 매도가 일단 끊겼다는 점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15거래일 만에 매도 행진을 멈추고 한 1,0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어떤 악재들이 다소 소멸되는 느낌이 나오고 또 이제 코스피가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가격 메리트도 다소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시장이 좀 강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전일 해외 증시, 특히 뉴욕 증시에서도 어떤 지표들, 소비 관련 지표라든지 주택 지표들 이런 것들이 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이제 G2발 우려가 좀 완화되고 어떤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이제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매크로 환경이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려다가는 오히려 변동성에 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 이제 전략을 삼으실 때 어떤 저평가 대형주들,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고 실적 훼손이 크게 없는 대형주들을 조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 편입 종목은 포스코엠텍이던데요. 자세한 설명과 함께 대응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예, 포스코엠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실적 전망이 나아질 것 같진 않고요. 포인트를 하반기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추셔서 매매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포스코와 이제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 위탁 운영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공장을 위탁 운영 체결한 데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위탁 운영 체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순도 페로실리콘이 어떤 것이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제 그 고급 전기 강판 쪽에서 핵심 첨가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첨가제가 거의 대부분이 원래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중국에서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또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이익 증가에 조금 다소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상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있었던 그 자회사
리코금속과 나인지지트와의 합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관련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그렇게 썩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자회사들, 이런 합병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증가라든지 해외 자회사들,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알루미늄 탈산제라든지 이런 쪽 자회사들이 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그네슘 위탁 운영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에 다시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그네슘 생산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생산이 증가하면서 운영 관련 매출도 다소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중장기 포인트로 잡으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는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어떤 종합 소재 업체로 가기 위해 이제 투자를 최근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투자가 아마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올 3분기 하반기부터 좀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조강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좀 안정적인 철강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라든지 흡수합병한 리코금속이나 나인디지를 통해서 어떤 도시 강산 사업 그리고 첨단 소재 쪽의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아직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크게 매력이 없는 상황을 뒷받침해줄 만한 실적 증가가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매수 의견을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이강현 대리를 통해서 시장 전망과 함께 포스코 엠텍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제 예상 밖의 큰 폭의 반등을 보였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늘은 어떨까요? 현재 오늘 금요일장 출발을 23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 동시효과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예상 지수는 1843포인트로 0.5% 정도 오른 수치고요. 코스닥은 51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장 일정 체크해보면서요. 오늘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 일정을 빠르게 정리를 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슈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백화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또 갤러리아 백화점, 주요 백화점 업계들이 오늘부터 여름 정기 세일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에 따른 뭐 백화점 관련주, 그리고 이제 소비 관련주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국내 쪽에 5월달 산업활동동향지수 그리고 1분기 상장기업에 대한 경영 분석 지표가 오늘 발표된다는 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NHN, 그러니까 네이버와 한게임이 분할 승인인 주제로 오늘 임시주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주총에 네이버와 한게임이 분할 승인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그 지주회사죠. 바로 한진칼홀딩스와 또 항공 운송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 분할 기로했는데요. 일단 오늘 주총이 예정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8월 1일 날에 분할된다는 점, 그리고 보유하신 주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해외 쪽인 동향 지수 지표에도요. 지표가 좀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가 오늘 발표가 되고요. 또 6월 시카고 PMI 지수, 그리고 휴대폰 업체인 블랙베리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다. 그리고 오늘 유럽 쪽에서도 지표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독일 쪽에서는 5월달 소비 판매 지수, 그리고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영국 쪽에서는 6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의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오늘의 이슈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 지수가 1845포인트, 코스닥 지수가 515포인트를 좀 가리키고 있는데요. 전일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 그동안의 서름을 참 털고 좀 강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1770포인트에 대한 지수의 저점 밴드는 여전히 유효한 자리다. 결국 지금 시장 구간이 우리가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은 1840과 1850포인트 구간대에서는 저항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몇 가지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1800포인트 전후로 큰 그림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지금 코스피는 1840과 1850포인트에 대한 수준까지는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지라도 시장의 상승 추세가 전환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결국에 이 내면적으로 시장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6월 선물 때 가지고 9월로 롤오버해서 가져온 이 선물 누적 매도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렸었는데요. 결국 선물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빠지는지 더불어서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고평가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가 백워데이션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주목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결국 우리 이렇게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날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는 다중 저점을 형성하고 바닥 패턴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지금은 저점을 예단하는 노력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주력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게 외바닥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쌍바닥에 대한 눌림목 형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1770포인트에 대한 기준은 일단 신용 경색이나 혹은 경기 침체가 초래되지 않는 한 현재 주가는 바닥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격 과다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 중요하지만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PBR 1배 미만이라는 수준, 결국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오늘 제가 서울경제TV에서 그 플러스 centv.co.kr로 오시면은 제가 오늘 그 9시부터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장중 풀타임으로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시황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 다 못 해드렸던 시황적인 부분들과 또 유만 추천 종목까지 해드리니까요. 오늘 그 공개 방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한 달간 지수는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참 힘들었던 한 달이었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일단 낙폭을 좀 줄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6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낙폭을 더 줄여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